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간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라는 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재생은 되는지,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부작용이 있는지, 또 우리 이 간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간 그러면 네. 엄청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간은 일단은 해독을 한다. 음, 나빠지면은 굉장히 필요하다. 음, 그리고 뭐가 있죠? 간이 음. 어, 의외로 나눠줄 수 있다. 나눠주던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데 네. 사실은 간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이 나쁘면 피로해요. 네네네. 뭐 그다음에 뭐 술이나 담배 많이 피면 간이 나빠져요. 뭐 네. 이런 정도.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이라는 애는 네. 도대체 우리 몸에서 뭘 하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좀 오늘 좀 샅샅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네. 얘기하면 간은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을 또는 분비물을 분비하는 일종의 네.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분비샘이에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네. 가지수를 세다 보면 무려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요? 네. 그래서 간을 화학 공장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몸에서 네. 화학 공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단백질도 만들고 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담즙액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을 만들기도 하고 뭐 독소를 분해하기도 하고 정말로 많은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면 너무나 가지수가 많으니까 그걸 다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은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랬죠. 네. 왜 나누어 줄 수 있냐면 간은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되는 장기예요. 그러니까는 떼어주면 그 부분이 다시 자라나나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보통 위는 네.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위 절제술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조그맣게 한 50cc 정도로 자른단 말이에요. 원래 네. 위는 한 95cc 정도 되는데 한 반 정도 잘라내죠. 40% 정도를. 네. 그래서 그걸 작게 해놓으면 실제로 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위는 이제 자꾸 음식물을 넣으면 네. 시간이 가면서 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가 커지죠. 네. 그렇지만 위가 원래 위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비해서 우리 이 간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1을 드러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금방 자라가지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네. 3분의 1까지만 있으면 이게 완전하게 자라나는 유일한 장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간이 그렇게 재생력이 뛰어나다는 자체는 네. 그만큼 간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간의 크기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뇌가 엄청 클 것 같고 폐도 엄청 클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간이 제일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간은 어디 한 군데에 조그맣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에서 뭐 독소를 걸러내고 모든 피를 걸러내고 그 안에 사실은 피가 엄청나게 많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드러나는 양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간이 우리 장기 중에서는 제일 큰 장기예요.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큰 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구조는 보통 여러분들이 뭐 간 그러면 상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되게 그렇게 생겼는데 간은 한 덩어리가 아니고 두 덩어리로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어로는 lob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네. 잎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오른쪽이 훨씬 크고요. 왼쪽이 더 작아요. 네. 그래서 우엽, 좌엽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 인대. 우리 저기 뼈에 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에 인대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거기도 인대가 붙어 있는데 인대가 횡격막에 연결돼 있어요. 그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은요. 그 자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네. 그 앵커가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 폐 같은 거는 움직일 때 좀 자리 이동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간 같은 경우는 장기가 크기도 하지만 그 확실한 자기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얘가 막 둥둥 떠다니면 안 되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그 인대가 우리 횡격막에 앵커를 대고 있는 거예요. 고정 핀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가 네. 정박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닻을 내리죠. 그렇죠. 딱 그런 형태로 간이 우리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냐면 네. 자기 위보다는 위에 있고 폐보다는 아래에 있고 네. 위치는 그렇게 돼 있고 간이 이제 크긴 하지만 물론 사람이 이제 등치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 무게가 다 다르죠. 무게 다른데 대략 4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킬로그램으로 하면 한 1.6 킬로그램? 1.7kg? 네. 그 정도 되고, 뭐, 여성분들이나 뭐, 이 체격이 작은 사람은 그보다 조금 작죠.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간은 또 중요한 게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그림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글리슨 캡슐이라 그래서 네. 캡슐이 뭐예요? 뭘 집어넣는 도구죠. 네네. 그러니까 캡슐이라는 건 뭘 싼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우주선에서 그 우주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 통을 보고도 캡슐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보호막을 캡슐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간이 위에 글리슨 캡슐이라는 걸로 커버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더 보호가 되고 더 자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인대가 횡격막에 연결돼 있으면서 글리슨 캡슐이라는 막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것도 좀 막아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간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의 네. 갑옷이 글리슨 캡슐이라는 거예요. 네. 네. 아까 간에는 굉장히 많은 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혈관들이 흐르는 건가요? 당연히 뭐 우리가 피가 들어가고 나가려면 네. 동맥과 정맥이 있겠죠. 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장기든 간에 동맥하고 정맥하고 두 개의 혈관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간은 세 개의 혈관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그게 재미있죠. 뭘까요? 그래서 그 혈관은 포털 베인이라 그러는데 네. 한국말로는 간 문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실제로 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그 소장 네. 소장 쪽에 연결되어 있고 또 쓸개하고도 네. 연결되어 있고 췌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인슐린도 나오고 뭐 각종 소화 효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간에서는 우리 바일이라 그래서 쓸개즙이라 그러나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담즙이.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혈관에서는 피 속에 영양분이 꽉 차 있는 피가 들어와요. 그게 네. 간 문맥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 동맥이 있겠죠. 네. 동맥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간 동맥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폐에서 네. 산소를 가득 담은 네. 피가 들어오고요. 네. 간 문맥에서는 우리 소장에서 네.
영양분이 꽉 찬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를 섞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돌려 나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은 어떤 우리 장기냐면 네. 산소하고 영양소를 믹스해서 네. 피에다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커다란 믹서죠.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무리 먹어도 네. 숨을 아무리 쉬어도 네. 그것이 우리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포로 적절히 공급이 되려 그러면 네. 간이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네요. 영양소도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간에 질환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간의 기능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기능은 말씀드렸지만 소화와 관련해서 네. 담즙산을 분비하는 거예요. 담즙산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그 쓸개에다 보내면 네. 거기서 이제 그 쓸개즙을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일이라는 담즙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담즙은 지방,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녹이고 네. 일부 비타민도 분해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그 혈액 속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담즙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그 담즙염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미네랄들, 전해질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이제 우리가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첫 번째는 담즙을 만드는 일이에요. 네. 두 번째는 간에서 적혈구를 분해해 가지고 철분을 분리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분리할까? 그러면 우리 피 속에 있는 철분을 빼가지고 네. 얘를 골수에 보내요. 우리 골수에서 맞아요. 피를 네, 만들거든요. 네, 네, 네. 간이 헤모글로빈에서 철분을 분리해서 골수로 보내서 다음에 필요할 때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처가 나든지 또는 네. 자연적으로 혈액 세포가 이제 수명이 돼서 뭐 이제 죽든지 그런 시기가 되면 네. 우리 골수가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간이 그냥 뭐 해독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혈액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또 피가 뭐 피 얘기했으니까 피가 보통은 피가 나면 네. 피가 응고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속에 있을 때 피는 잘 흘러야 되고 네. 몸 밖으로 나오면 걔가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고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응고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타민 K. 비타민 K라는 게 혈액 응고에 매우 중요해요. 네. 뭐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네. 그런데 이 비타민 K를 분해하는 것이 뭐가 하냐면 담즙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담즙이 일부 비타민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간에서 담즙을 못 만들어주면 혈액 응고할 때 도움이 되는 비타민 K를 못 흡수하니까, 네. 그죠? 혈액 응고에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피가 잘 안 굳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스피린 같은 약을 먹어서 그럴 수도 네네. 있고, 또 그 이외에도 항응고제 같은 약물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뭐 나토키나제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먹어도 그렇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거 먹어도 그렇고, 홍국이라는 걸 먹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으면 피가 네. 잘 안 굳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순히 그것뿐 아니고 이렇게 비타민 K를 잘 흡수하지 못해도 약을 안 먹는 사람도 네. 비타민 K를 잘 흡수하지 못하면 혈액 응고를 잘 못 시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간이 그 담즙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네요. 그 이외에도 간은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영양소들, 네. 특별히 지방,
탄수화물 네. 이런 것들을 거기서 대사해서 네. 사용이 필요하면 이제 보내서 쓰고 네. 남는 것은 또 저장을 했다가 다시 쓰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도 뭐 미네랄도 마찬가지. 비타민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고. 네. 근데 특별히 비타민 중에서는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네. 비타민 K 네. 이런 것들. 네. 그 이외에 이제 비타민 12도 간에서 저장을 해요. 근데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지용성 비타민을 저는 많이 드시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간이 특별히 비타민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하냐면요. 네. 몇 달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양을 저장을 해요. 그런데다가 계속 갖다 주면 네. 과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지나치게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는 잘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또 뭐 아까 우리가 헤모글로빈에서 뭐 철을 분리해서 골수로 보낸다고도 했지만 네. 또 반대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 이외에 구리를 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또 필요할 때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단순히 구리뿐이 아니지만 네.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방, 탄수화물 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에서 대사를 하고. 거의 모든 그렇죠.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다 저장하는 저장소네요. 저장도 하고 분해도 하고 하고. 흡수도 하고 네. 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중요한 화학 공장이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간이라는 한자가요. 네. 왼쪽에 고기육변이라 그래요. 네. 그게 달월자 같이 생기지만 원래는 고기육자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방패 간자라고. 그럼 뭐예요? 우리 육신을 지키는 방패가 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는 상형 문자니까 그렇죠. 그게 가진 뜻을 네.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라는 그 이름, 우리 그 장기의 이름 네. 자체를 가지고도 간이 얼마나 우리 생명에 유지하는데 보호하는데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중요한 거, 아까 뭐 혈관이 3개라 그랬잖아요. 네. 간 문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그다음에 동맥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피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은 간에서 독소를 걸러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는 간을 통해서 한 번씩 걸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간 세포도 우리가 폐를 따지면 폐 안에 들어가면 폐포라 그래서 네. 꽈리 같은 세포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수 없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간은 그거보다 더 세포가 많아요. 작고. 네. 그래서 그런 혈액 여과 기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면역 기능이 있죠. 자, 왜 간에 면역 기능이 필요하냐면 네. 이제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물이 간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음식물 속에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외부에서 오는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게 단세포, 포식, 단핵 포식세포. 그러니까 핵은 한 개밖에 없고 네. 어떤 물체를 잡아먹는 세포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간에 그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음식물 속에 들어오는 적을 간이 일단 퇴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간은 일단 1차 방어막이에요. 면역에서.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먹는 음식에서 오는 독성들을 간이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독제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뭘 먹었을 때 해독한다는 건 간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에서 어떤 것을 해독하는 걸 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독제의 쓰임은 간에서 쓰이는 거고, 네. 간의 해독 활동을 네.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간은 콜레스테롤이나 뭐 알부민이나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근데 알부민은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서 병원 가면 알부민 주사 맞잖아요. 네. 포도당 주사 네. 이런 거에 맞고,
근데 알부민을 왜 하냐면 피 검사를 해서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이 사람이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거라고 가정해요. 왜냐하면 알부민은 우리 네. 영양소들을 피 속에서 물고 다니는 하나의 이동수단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간에서 알부민을 잘 못 만들어내면 네. 간 수치를 측정했을 때 알부민 수치가 낮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이 영양적으로 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알부민 주사도 주고 뭐 알부민 약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네, 간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죠? 네. 다음 편에서는 간의 뭐 재생이라든지 간 질환,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시온니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